이팔 전쟁이요. 휴전을 가지고 실랑이 하고 있어요. 하마스는 계속 종전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60일 휴전.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릴 거라고 했어요. 2015년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었을 때 1달러가 37,000 리알이에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70만 리알이에요. 환율 어마어마하죠. 이팔 전쟁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팔 전쟁이요. 상상하는 얘기죠. 휴전을 가지고 지금 또 실랑이 하고 있어요. 하마스는 우리가 이스라엘 인질 풀어주겠다. 34명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명단 받은 적 없다고 그러고 서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질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휴전이냐 종전이냐. 하마스는 계속 종전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무슨 종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휴전 일단 휴전 60일 휴전. 그리고 하마스는 야 이스라엘 니네 휴전과 함께 다 나가야 돼. 가자에서 전부 다 나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뭘 다 나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는 좀 남아 있겠어. 그래서 완전 철수를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철수냐 아니냐, 휴전이냐 종전이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계속 문제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생각하면 1월 22일이 그 트럼프 취임일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리하라고 그랬고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지옥문이 열릴 거라고 그랬어요. All hell will break out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도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인질 풀어. 인질 푼다는 얘기는 이제 뭐 휴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이스라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스라엘 행보는 트럼프의 지원을 계속할 것 같기는 해요. 전부 다들 1기 때 생각하면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했고 그러니까 2기 때도 친하지 않겠느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한테도 계속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타냐후를 믿느냐, 네타냐후 총리를 믿느냐 그랬더니 뭐 트럼프 당선자가 뭐라 그러냐면 난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나빠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도 중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란 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그럴 거고 이제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는 게 이란의 핵시설이 군사적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낮은 수준에서 전력 발전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해결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요구하는 거는 완전히 핵 자체를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전력 그거 하지 말고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란은 그 부분은 그거는 주권의 문제인데 우린 전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딪히는 문제죠. 우리는 평화적인 개발이고 전력을 위한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너네가 뭔 짓을 할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 제거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싸움이에요. 이란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안 좋죠. 일단 뭐 환율 얘기할까요? 2015년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었을 때 3,7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3,700토만입니다. 원래는 리알이에요. 공식 환율은 리알인데 리알이 0이 많아요. 우리처럼 0이 되게 많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0을 하나 빼고 3,700토만이라고 불러요. 37,000 리알을. 그러니까 리알로 할까요? 37,000 리알이에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70만 리알입니다. 70만 리알. 환율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란 경제가 외부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면은 환율이 오르든 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 아무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다 못 살고 어차피 뭐 외국과 비교할 것도 없는 거고 북한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예 다른 나라 비교 못하도록 다 철든 차단해 놓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네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로 하는 거지. 근데 이란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란 경제는 외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왜냐면 석유를 팔아야 되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뭐 시리아한테 돈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란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사회에 연결되는 걸 하고 싶은데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거든요. 보수적인 정파가 지금 완전히 이란 정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대통령 빼고는 이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란 내에서 의견이 계속 불일치가 생기죠. 민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사회와 빨리 잘 얘기를 해서 제재를 푸는 게 그걸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된 거예요. 페제시키안이요. 근데 페제시키안은 지금 뭐 대통령이 당선 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자기 뜻을 하나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커요. 이란 핵 때리겠다고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대통령 후보실에서부터 이란에게 하는 얘기는 나 이란 망하게 하려고 마음 없어. 이란과 같이 잘 살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너 핵은 안 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마도 이란 핵을 어떻게 쓰는지 해결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새로운 긴장감은 이제 이란 쪽에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전력 생산이 안 좋아요. 이란이. 전력 면에서는 이란이 핵시설이 필요해요. 핵발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란을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오바마 때도 20%까지만 농축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이상한 건 전부 다 해외 방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뭐 80, 90%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물질까지 농축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미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IAEA에서도 아직까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물질은까지는 농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때린다는 얘기 나오니까 최근에 이란의 보수파 쪽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때리면 진짜 우리 핵 발전한다고, 핵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갈 수밖에 없고, 뭐 아직까지 뭐 정부 입장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이란과 관련돼서 이란 쪽의 보수적인 인사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주변의 국가들 시설 때리겠다. 주변 국가들은 산유국들이잖아요. 가스 시설, 석유 시설을 때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도 뜨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바이든한테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가 떠서 이란을 때리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린다고 했다가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돼서 다시 세계 경제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란을 둘러싼 긴장 관계가 높아져서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위기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석유 수입의 70%를 이쪽 지역에서 오는데 우리 경제 망가질 거 뻔하고, 시리아는 또 이 이상한 애들이 정권을 잡긴 했지만 얘네들이 더 이상해가지고 북한하고 계속 뭘 하겠다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도 안 좋고,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 중동이 머리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는 국가 안보, 또 하나는 국가 경제 안보, 뭐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이란이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핵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포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아예 이란이 핵을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이란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주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권 포기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핵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폭탄만 안 만들면 되지 왜 우리가 필요한 전력 생산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의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이란에서 뭐 국민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뭐 벨도 없냐, 뭐 우리가 무슨 식민지냐, 미국 말 듣는 개냐, 뭐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타협선이 있어야 되죠. 한쪽이 all or nothing,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계에서 쳐야죠. 예를 들면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20%까지 농축. 근데 이제 오바마 때는 20년 지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막 없앤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핵 협상하기 쉽지 않아요.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중동 정세는 무엇인가요? 주변적인 이란이에요. 올해는 무조건 이란 핵입니다. 이란 핵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란 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란은 압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란에게 압력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올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란 핵 문제로 만약에 이쪽에서 정치적 불안정, 안보적 불안정이 생기면 중동 전체가 쑥밭이 돼요. 네,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